자, 이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정세법 핵심 지문 정리 수없이 개정됐죠? 개정됐더라도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어주면서 눈에 좀 익혀야 됩니다. 3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첫 번째. 그래서 36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6번까지. 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 예외를 신설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정부가 결정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그럼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뭐다? 주택 임차보증금이나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것은 뭐다? 이 세금이 법정기일이 세금이죠. 임차인이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우선 배분받았죠. 올해부터는 뭐다? 배분 예정액에 한해서 재산에 부과된 세금보다 뭐가? 주택 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된다. 그 뜻입니다. 배분 예정액. 그럼 세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연체합니다. 종부세가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가. 근데 이제 주택 임차보증금은 4억이야. 그럼 이럴 때는 4억 전부를 우선 나는 게 아니라 3억 한도가 있어요. 조세 3억을 뭐다? 세금보다 우선한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포인트가 빠른 경우가 아니라 늦은 경우는 한도, 조세의 배분 예정액을 한도로 세금보다 이해가 우선한다. 그 다음 2번, 3번은 읽어보면 돼. 환지. 납세무자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다. 환지계획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원. 그리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3번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식으로 해당 사업이 돼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따라 공급받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거는 뭐다? 원시가 아니라 승계. 단 어떨 때 권리면적이 아니라 면적을 초과할 때. 그럼 초과할 때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승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승계, 토지.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시행에 따른 취득이다. 이번에는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축물이에요. 그럼 건축물은 뭐다? 원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는 초과분은 뭐다?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건축물은 뭐다? 최초로 취득, 원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필수입니다. 유상, 취득 시기 필수, 유상이에요. 계약상을 쓰지 않는다. 실질,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유상. 그러나 취득세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게 개정법이에요.
그러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언제를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래서 5번은 필수예요. 필수. 원칙은 사실상. 절대 계약상 하면 안 돼요.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계약상.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실질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즉 시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실질 가치를 반영했다. 포인트가 뭐다? 유상, 승계입니다. 그러면 어찌고 저찌고 뭐를 쓴다?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실질 가치를 반영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를 조정했다. 뭐 건설자금 이자, 금융비용이죠. 중요한 거는 뭐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뜻은 뭐다?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죠. 아닌 자는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관계로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를 띄어먹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 차액이 숫자 똑같아요. 양도세랑 숫자 3억 이상이거나 취득세는 시가 인정액의 뭐다? 5% 이상일 때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를 계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숫자 꼭 기억하면 돼요. 3억 이상, 5% 이상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과세표준은 상당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60점 맞깁니다.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냐? 전 6월, 후 3월 똑같으면 안 돼요. 전 6월, 3월 평가기간이죠. 이 평가기간 안에 뭐다?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을 뭘로 본다? 시가 인정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은 평균액, 그래서 시가 인정액, 전 6월, 전 3월 이런 가격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한다. 숫자 요거. 자, 그 다음 부동산을 무상. 항상 무상은 뭐다? 증여. 실질 가치를 반영했어요. 그럼 증여는 뭘로 한다? 쭉 읽어봐. 결국은 뭐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절대 10번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상속이다 이번에는. 상속은 돌아가셨죠? 이럴 때는 시가 표준액 딱 정리해야 돼요. 무상은 시가 인정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12번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 1억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입니다. 무상, 이거는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1억 이하일 때는 상속 제외니까 증여.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큰 금액 하면 절대 안 돼요. 1억 이하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뭐다?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큰 금액, 작은 금액 하면 안 돼요. 정하는 가액. 그리고 10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10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즉 증여를 얘기합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인데 1억 초과하는 경우야. 그래서 1억 이하는 뭐다? 정하는 가액이고 한다.
그럼 10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징여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1억 초과를 얘기합니다. 그럼 1억 초과일 때는 징여니까 뭐다? 시가 인정액으로 하되. 근데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자, 부담부 징여. 부담부 징여 취득세죠? 그래서 유상입니다. 채무는 유상이잖아. 그럼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은 채무는 뭐다? 채무는 유상승계 취득의 과표를 적용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은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인 채무 부담액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의 과표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징여잖아. 나머지는 징여. 취득 물건의 징여니까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액을 합산하면 뺀 잔액에 대해서는 징여니까 무상 취득에 대한 과표를 적용한다. 그래서 부담부 징여. 채무는 유상에 대한 과표를 적용하고 그도 취득 물건의 뭐다?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 부담을 뺀 거는 뭐다? 징여에 대한 과표를 적용한다. 무상. 요렇게요. 자,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원시. 자, 원시 취득은 다 용어가 바뀌었죠. 실질 가치를 반영했어요. 자,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절대 시가 표준액 하면 안 돼요. 자, 원시 취득하면 증가한 가액, 소요된 비용이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만큼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자, 그 다음 지목 변경. 지목 변경도 취득 당시 가액은 증가한 가액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야. 그럼 증가한 가액을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증가한 가액만큼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니까. 근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사실상 병행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떻게 한다?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때를 기준으로 요 지문 잘 봐야 돼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이거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원칙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지문이 길어요. 이 지문을 쓴다. 그리고 법인의 합병. 이거는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무슨 세율? 표준 세율. 그래서 작년까지는 2% 뺐어요. 이렇게 안 하고 법인의 합병은 뭐다? 주주에게 주식을 주고 합병하는 경우도 있죠. 주식을 주고 그러니까 유상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절대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18번 별장은 폐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그럼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중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자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슨 세율로 과세를 할까요?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별장은 뭐다? 일반주택이니까 포함한다. 그래서 두 녀석은 중과를 안 하고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그럼 별장은 일반주택이므로 포함한다. 그 다음 19번. 이거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지문이에요.
자, 일시적으로 이주택, 국내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 오피스텔, 그럼 2주택자야. 2주택자인데 포인트는 뭐만 알면 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다? 3년입니다. 3년. 3년이라고요. 처분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몇 년? 3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증을 처분할 때는 처분나는 경우에는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아 중과세를 안 합니다. 다 바뀌었어요, 이거. 취득세든 종부세든 양도소득세든 2년이 아니라 3년. 앞에 거를 팔면은 하나로 보아 중과세를 안 한다. 2년이 아니라 3년. 자, 20번. 자, 이번에는 증여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이 신설됐다. 어떻게 신설됐다?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증여세와 똑같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말일부터 3개월, 절대로 60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12번, 시가 인정액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과가 제외된다. 일반적인 거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떨 때? 시가 인정액. 이럴 때는 납세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뭘로 신고해서?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액을 바르기 고치기 전에, 경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하면 이럴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할 때는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만 부과하지 않는다. 22번 주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개정됐네요. 이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다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죠. 재산세. 이거는 재산세. 다만 23년도 납세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45%예요.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시가표준의 공시가격이죠. 3억 이하는 43을 해야 돼요.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일률적으로 45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단 9억 원을 초과하는 것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 포함한다. 즉 1주택자로 인정할 때는 가격과 관계없어요. 9억 여부 안 따지죠? 시가 표준액을 3등분합니다. 3억, 6억 초과. 이렇게 세분화 시켰어요. 9억 초과도 포함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45%는 개정 전의 답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수입니다. 자,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 자, 1세대 1주택은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유예가 뭐다? 미룬다. 연기하는 거죠? 미룬다. 단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충족돼야 되고 and 자,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5일하면 안 돼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시 충족이죠. 5번까지 누가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9억 이하 초과하면 틀려요. 그리고 연령을 따져 60세 이상 60세가 안 되더라도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급여를 따져 1년 동안 작년 7천만 원 이하 비용을 빼고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충족돼야 돼요. 그리고 해당 연도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게 포인트다. 100만 원. 절대로 1,000만 원 하면 안 돼요. 1,000만 원은 물납할 때 1,000 초과죠. 이거는 100만 원 초과. 그리고 체납액이 없을 것. 그래서 종부세와 거의 동일합니다. 종부세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4번. 자, 1세대 1주택자가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주택 기간을 확대했죠? 확대했어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아. 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럼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하나로 본다. 그 얘기예요. 종부세도 똑같아요. 3년 안에 팔아라.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는 2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3년 이렇게요. 자, 25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그래도 어찌고 저찌고 나왔죠? 그럼 1주택과 공시가격 숫자만 알면 돼. 3억 이하. 3억 이하 지방에 갖고 있어요. 그럼 3억 이하일 때는 마지막 줄만 알면 돼.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2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 3억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 26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납세 의무자별로 개인별이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12억. 1주택자. 그리고 비율은 똑같아요. 60 이렇게. 과세표준 물어볼 때 12억을 공제한 금액의 60%예요. 80이 없어졌어요. 60. 2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한다? 9억. 그리고 반드시 비율은 똑같아요. 과세표준 물어볼 때 이렇게.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할까요? 공제 안 해요. 공제 금액이 제로입니다. 법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공시가격에 바로 60% 가요. 공시가격에 바로 60%. 공제를 안 한다. 이거는 개인만 12억을 공제하고 여기는 9억을 공제하고 법인은 공제 안 해요. 그럼 법인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 공시가격의 60%. 자, 그 다음 세율 2주택 이하. 개인이죠? 지역을 안 따져. 조정도 포함. 그래서 0.5에서 2.7, 7단계. 515 7단계. 그러나 이거를 법인을 물어보면 비례세율을 씁니다. 뒤에 거 2.7을 씁니다. 법인. 그래서 비례세율을 2.7 뒤에 거 써. 그리고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0.5에서 최대 5%. 7단계. 그러나 법인을 물어보면 비례세율을 써요. 5% 이렇게.
자, 30번. 자,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자, 종부세 뭐를 물어봐? 세부담 상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이에요. 150이다. 단 법인을 물어볼 때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개인이에요. 150.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 옳은 만큼 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31번. 자, 주택 임대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 양도세와 숫자를 똑같이 만들었네요. 과세기간 종료일연제 또는 양도일연제 뭐를 갖고 따진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절대로 9억 또는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임대니까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가액 10억 초과. 임대업에서는 안 판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없다. 이렇게. 그럼 우리 뭐 배웠어요? 31번. 자, 고가주택 한 채 있다.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비과세. 고가주택 한 채 월세 놓으면 과세. 한 채더라도 월세는 과세합니다. 그러나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죠. 전세 놓으면 비과세. 이거 기억나야 될 텐데요. 자, 고가주택 한 채, 월세는 과세, 전세는 비과세. 정리하고요. 자, 소득세 과세 표준기간이 조정됐어. 그럼 소득세는 8단계 6에서 45조. 앞에 것만 알면 1,400만 원 이하, 1,200만 원 하면 안 돼요. 1,400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앞에 것만 알면 돼. 1,400 6%. 1,200 하면 안 돼요. 1,400 이하. 자, 그 다음 징역 2월 과세 적용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월 과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5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바뀌었다? 10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징여받은 거에 10년. 5년 하면 안 돼요.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징여자 거. 그리고 징여세를 납부했다면 징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취득가액은 징여자의 취득 당시. 징여 당시 하면 안 돼요. 징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세 가지 꼭 기억해야죠. 그 다음 징여 후 부당이익외산 부인, 형과 동생이랑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 특수관계인 중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부당이익외산 부인, 우회양도죠. 역시 10년입니다. 10년 이내 5년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징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무조건이 아니죠. 징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5억이고 수중자의 조세를 합쳐보니까 4억이니까 1억 띄어먹었죠? 이럴 때는 5억으로 가겠다. 징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용어 잘 봐야 돼요. 징여자의 조세가 클 때는 이렇게 간다. 그리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도 이렇게 간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징여자의 조세가 클 때도 이렇게 가고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도 이렇게 간다. 자, 35번 또는 이거는 양도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이것도 숫자만 알면 돼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자,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죠? 그럼 막 사면 안 돼.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똑같아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지역과 관계없이 2년에서 몇 년으로 바뀌었다? 3년 이내에 종전거를 팔면은 하나로부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 둘 다 조정이더라도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지역과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배제. 1년 연장을 했죠? 자, 어떻게 팔았을 때? 조정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입니다. 자, 숫자 나왔다.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요. 2년 이상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언제부터?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6에서 45. 이거 그리고 이 숫자가 들어가면 모두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도 적용한다. 이 숫자가 안 나오면 20을 더하거나 기본세율에 30을 더해서 중과하죠. 이 숫자가 안 나오면 장특공제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나오면 배제. 20, 30을 안 더하고 기본세율. 그리고 장특공제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정세법 핵심 지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 36번까지 나열했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3번 이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세법 이론 정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좌우간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